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암의 종류, 그리고 암의 이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볼 건데요. 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들어본 위암, 그리고 폐암, 그리고 이제 췌장암, 그리고 간암, 그리고 이제 대장암,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암의 종류는 더 많지만 일단은 이제 간략하게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들 위주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흔하다고 하는 위암부터 좀 알아보면요. 위암이라는 것은 위에 생기는 암을 두루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은 또 이제 위선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위선암 말고도 위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위선암이기 때문에 위선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선암은 그 위점막이죠. 여기 이렇게 위가 있으면 위점막에 상피세포라고 하죠. 우리 이제 밖에 있는 피부처럼 몸 안쪽에도 이제 상피세포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그 상피세포의 위점막의 세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점막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제 관찰되는 모양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암 세포들이 그 이제 샘 조직이라고 하죠. 고유의 형태를 많이 유지하는 경우 분화도가 좋다고 하며, 조직의 형태와 세포 모양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분화도가 나쁘다고 합니다. 이제 분화도가 나쁜 경우 림프절 전이가 많고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이유는 예를 들 전문 용어로 이제 침전, 침윤, 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암이라는 게 이제 다른 질병보다 무서운 이유는 이제 발병한 부위가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하면요. 이 부위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폐암으로 전이가 된다든가 대장암으로 전이가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전이 되는 게 이제 전이 되는 부분 때문에 암이 무섭다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암 세포는 어찌 보면 단백질 이제 병이기도 한데요. 그 한 부위에 있으면 그 부위 전체를, 아니면 일정 부분을 전부 다 오염시키거나 이제 침식시킨다고 하죠. 침투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암이 무서운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위암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암 주특기죠. 암 주특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전, 침윤, 침식의 기능이 조금 활발히 잘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위암이 이제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부근의 간, 췌장, 십이지장, 식도 등을 침범하거나, 또는 이제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다른 쪽에 폐라든지 복막 등 이제 멀리 떨어진 장기로까지도 이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쪽 한 부분에 이제 발생을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부분 전제를 했다 가정을 하면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절제라고 하죠. 여기부터 예를 들어 여기까지 이만큼을 이제 위에 전체적인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재밌는 건요. 이제 이 위 주머니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위 주머니가 다시 또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통상적으로 식사를 조금씩 자주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를 전절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 주머니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위 주머니가 생성되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자주자주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걸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통상 이제 이 소화기관 쪽에는 이제 식도, 여기 이쪽에 식도부터 쭉 해서 여기 이제 대장까지 쭉 보면
이 위 안에 소화기관 안쪽에는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특정 음료를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밀이라는 유상 뭐 음료가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이제 이름이 좀 있는데, 이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통틀어서 가장 강한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죽지 않는 게 이 위 안에, 소화기관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흡연이라든지 탄 음식이라든지 여러 기타 등등 과식이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헬리코박터균이 그러한 것들과 상호 작용을 해가지고 발병시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담배를 한 번 안 폈는데 폐암이 걸렸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킨다. 그래서 위는 튼튼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위암도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유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코박터균이라는 녀석과 이제 우리의 식생활,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헬리코박터균이 얼마나 이제 무섭냐면요, 잘 죽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성인인 제가 헬리코박터균 불균자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 애기가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막 뽀뽀도 하고 막 쓰담쓰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그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2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2살 때부터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라면서 이제 또 나름의 이제 어린아이들도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혹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그쪽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또 어울리다 보면 그 친구들도 또 전염이 되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집에 가면 또 가족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뚝배기 문화라고 하잖아요. 된장찌개를 뚝배기 하나 끓여서 예를 들면 이제 제 숟갈 들어갔다가 저희 아내 숟갈 들어갔다가 아이들 숟갈을 들어갔다가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그 뚝배기 안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이렇게 이제 전염.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는 잘 죽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잘 전염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가족 간에 따로따로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암으로부터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죠. 위 내시경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속에 이제 위궤양이나 위염, 이런 증상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인 검진으로 이제 틈틈이 이제 확인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암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12지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역으로 식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대장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방치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게 이제 대장암으로 심각하게 또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검사를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용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장 내시경이라고 해가지고 엉덩이 쪽으로 수면 내시경을 하다 보면 한 개, 두 개 혹은 이렇게 쌀톨 만한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종 같은 경우가 선종성 용종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 선종성 용종은 정상적인 대장이고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이렇게 쌀돌기처럼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져서 나중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암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많아진다, 커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이제 뭐 말기, 대장암 뭐 이런 것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사망에도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도 마찬가지지만 대장 쪽 소화기관은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초에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있던 것들을 선동성 용종 기준으로 봤을 때요, 내비두면 이제 3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 90% 이상이 대장암으로 전이가 돼버려요. 전이 된다는 것보다 대장암으로 발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정기검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쌀알털만처럼 쪼그랄 때 이럴 때 제거를 해주면 대장암까지도 이제 발전하지 않고요, 그 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이 선동성 용종이 발견이 되면요, 이게 이제 2년에서 뭐 4년 사이에 한 번씩 해주라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다시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뭐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면서 혹여나 이제 그렇게 검사 중에 용종이 좀 발견되었다 하면 잊지 말고 2년에 혹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 생성이 됐다라면 제거를 해주는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만 아무래도 이제 대장암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예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안속에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에 따라서요, 치료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수술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은 위암 그리고 이제 대장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봤어요. 왜냐면 연결되어 있는 부위라서요, 이렇게 오늘 한꺼 같이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했고요. 내일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뭐 폐암이라든지 뭐 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뭐 김 선생인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렇게 금요일이 되면 많이 좀 피곤하고 힘드네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유튜브도 이렇게 찍다 보니까 할 일이 한두 가지 더 생기니까 퇴근 이후에 이제 여가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시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뿌듯하고 바쁘고 뭐 이런 재미도 있긴 한데 좀 피곤함이 좀 더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금요일인 만큼 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